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정호 뉴스입니다. 오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3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사망자도 20명이나 나왔습니다.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김시원 기자, 오늘 오전에 발표된 확진자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신규 확진자는 1,132명으로 이틀째 1,000명을 넘었습니다. 어제가 성탄절이어서 진단검사 건수가 적었는데도 이렇습니다. 정부는 어제 확진자가 1,200명 넘게 나오자 일시적인 증가라고 선을 그었지만 확산세는 더 거세진 것 같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2명이 줄어서 299명인데요. 사망자가 20명이나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일주일 신규 확진자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1,000명을 넘었다가 그 밑으로 떨어지고 다시 1,000명 이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은 다음 주부터 1,000명에서 1,20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예상보다 그 시점이 앞당겨졌습니다. 무엇보다 계속 사망자가 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누적 사망자는 793명으로 800명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12일 연속으로 하루에 두 자릿수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전체 사망자의 3분의 1은 이번 달에 나온 셈입니다. 그만큼 이번 3차 유행의 피해가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확진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전히 수도권 확진자가 많습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 1,104명 가운데 70% 정도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그 외 지역에서도 울산과 세종, 전남을 빼고는 모두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요양병원과 식당에 이어서 교정시설까지 집단 감염 사례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어서 걱정이네요. 그렇습니다. 먼저 서울 동부구치소 관련해 오늘 오전 5명이 추가돼서 519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강남구의 콜센터는 21명, 그리고 경기도 광주시 육가공업체는 18명입니다. 파주와 부천시의 병원과 요양원에서도 계속 확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선 충남 천안의 식품점과 식당에서 33명이 확진됐고 청주시 요양원 확진자도 이제 100명 가까이 됩니다. 대구시 달성군과 제주시의 종교시설, 그리고 경남 거제시 동물병원 확진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왜 5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을까가 관심인데요. 보통 다른 구치소는 단층 건물인데 여기는 아파트형 건물에서 감염에 취약했던 분석이 나옵니다. 또 야외 운동장이 없어 대부분이 실내에서 단체 생활하고 층간 이동도 엘리베이터로만 가능합니다. 원래 정원보다 400명 넘게 추가 수용돼서 밀집도 높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위중증 환자가 지금 300명 정도고 사망자는 연일 20명 안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확진자는 어제 1,000명을 넘어서 이제 3단계 기준을 충족한 상태인데요. 정부는 내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올릴지 말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네, 이처럼 1,000명대 확진자가 이어지면서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말연시 모임을 자제하고 특별 방역 대책에 동참해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구경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습니다. 감소세가 나타나지 않고 하루 1,000명대로 유지되면서 정부는 3차 유행의 기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가족, 이웃이 건강한 새해를 맞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단합된 잠시 멈춤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구치소와 요양병원, 교회 등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친구와 지인 등 소규모 모임을 통한 전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확산세를 꺾기 위해선 이번 연휴와 연말연시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1월 3일까지인 연말연시 특별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참여해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민간 분야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치료 병상과 인력 확충에도 총력을 기울여 치료 대기 중인 환자 수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면서 의료진과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절실하다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한편 수도권 내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그 외 지역 2단계는 모레 월요일까지 시행됩니다. 3단계 기준의 하나인 일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 1,000명이 넘은 가운데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내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합니다.
네, 확진자 급증과 함께 위중증 환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위중증 환자가 299명으로 나와 있는데 중환자 병상 부족 문제가 점점 심각한 상황입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0시 현재 전국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299명입니다. 311명을 기록했던 어제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300명에 육박하는 숫자입니다.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중환자 병상 부족 문제도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확보된 전국 중환자 병상은 98개입니다. 서울 13개, 경기 21개, 인천 1개로 수도권을 다 합해도 35병상이 남아 있습니다. 중증에서 상태가 호전되거나 중증으로 악화 가능성이 높은 준중환자 치료 병상은 전국 93개가 남았습니다. 앞서 정부는 상급 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 등의 협조를 통해 중환자 치료 병상을 대폭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중환자 외에 확진자가 입원 가능한 병상 역시 전국에서 1,504개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병상 확충과 신속한 배정 등으로 수도권의 1일 이상 병상 대기자는 차츰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까지 179명이 대기 중인 가운데 정부는 대기자 수를 2자릿수 이내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네, 이번에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몇몇 지역 상황을 알아보겠는데 먼저 확산세가 가장 심각한 서울 지역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수도권은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서울 시내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송명희 기자, 성탄절 연휴 이틀째인데 지금 시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영등포에 있는 복합 쇼핑몰 타임스퀘어 앞입니다. 이 성탄 연휴인데도 연인들만 간간히 눈에 띌 정도로 매우 한산한 모습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었고 사흘 전부터 시작된 5인 이상 모임 금지 행정명령 때문에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시식이나 시음, 시향, 변본품 사용도 모두 중단됐습니다. 전체 쇼핑객들을 대상으로 출입할 때 일일이 발열 체크를 하고 견본품에는 안내 문구와 함께 아예 투명 비닐을 덮어 접촉을 차단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도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면서 동반 인원수를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국 식당에서는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겨울철 이용객이 몰리는 스키장과 눈썰 매장, 스케이트장 등은 집합이 금지되고 해맞이, 해넘이 관광명소와 국공립공원은 폐쇄됩니다. 연말연시 전국 특별 방역 강화 대책은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집니다. 네, 어제 동부구치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는데 오늘 서울의 발생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32명 늘었는데 서울에서만 466명이 나왔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는 9건입니다.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었던 어제 확진자 552명에 비해서는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서 코로나19 발병 이후 세 번째로 많은 하루 신규 확진자 수입니다. 주요 집단 감염 사례를 보면 양천구의 요양시설에서 모두 26명이 확진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관계자가 처음 확진된 이후 시설 입소자와 동료 등이 추가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집단 감염이 확인된 동부구치소에서는 가족 전파가 확인돼 확진자 5명이 추가됐습니다. 이로써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는 서울 시민 515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519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서울시의 누적 확진자는 17,068명으로 이 가운데 7,433명이 격리 치료 중입니다. 이 사망자는 지난 23일 확진된 서초구민이 다음날 숨진 것을 포함해 7명이 늘어 155명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영등포에서 KBS 뉴스 송명입니다. 네, 경기도와 인천 지역에서도 계속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 환자들이 많은 요양병원 관련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조혜진 기자, 경기 인천 지역 확진자 상황부터 전해 주시죠.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요양병원에서만 160명이 넘는 환자가 나오는 등 경기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경기 인천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310명입니다. 그중 경기도에서 255명이, 인천에서는 55명이 어제 하루 추가 확진됐습니다. 특히 병원이나 요양원 등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0시를 기준으로 부천의 요양병원에서는 163명이 확진됐습니다. 파주의 요양원과 관련해 24명이 확진됐고 또 다른 파주시 병원에서도 33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인천 강화군의 종합병원에서도 15명이 확진됐습니다. 네, 요양병원은 집단 감염에 취약한 환경이고 특히 고령 환자가 많아서 더 위험하겠죠. 네, 그래서 방역당국도 수도권 공동대응반을 운영해 요양원이나 요양시설에 대해 집중 대응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내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의 중증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빠르게 병원을 배정하겠다는 겁니다. 거점 전담병원인 경기도 평택시 박예병원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중 신장투석 환자 6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투석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거점 전담병원을 우선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어 정부는 수도권의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3곳을 지정해 고령의 와상 치매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방역당국은 정신질환자 치료를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추가 거점 정신병원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부천 요양병원 앞에서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네, 대전과 충남 지역은 천안의 외국인 식료품점과 종교시설을 매개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전 연결해서 충남권 상황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박병준 기자, 그곳 상황 전해주시죠. 네, 충남 천안에 있는 외국인 전용 식료품점을 고리로 외국인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천안을 넘어 인근 시군에서도 관련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밤사이 충남 홍성에서 태국 국적 외국인 9명이 코로나19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 확진자 모두 천안의 식료품점을 다녀오거나 아니면 다녀온 사람과 접촉한 이력이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천안의 이 식료품점과 관련된 외국인 확진자는 충남 2개 시군과 또 충북까지 포함해 모두 54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는 불법 체류자도 일부 포함돼 있어 방역당국은 재난 문자를 통해 천안과 홍성, 당진 지역 외국인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매개로 한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남 아산에서는 밤사이 한 교회를 매개로 9명이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았고 밤사이 7명이 확진된 대전에서도 이 중 5명이 교회 2곳을 매개로 한 감염으로 파악됐습니다. 세종에서는 기존 확진자의 가족 등 5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이 밖에 기존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이던 사람들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산발적인 감염도 이어지며 오늘 0시 기준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1일 신규 확진자는 7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그제 입소장병 1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논산 육군훈련소에서는 접촉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벌였지만 추가 감염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보도국에서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네, 충청북도에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병원에서 추가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달 들어서 확진자가 급격히 늘면서 충북 지역의 누적 확진자도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진희정 기자, 병원과 요양시설 관련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네, 충북 청주와 괴산, 진천 등에서 지난주부터 시작된 병원과 요양시설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은 동일 집단 격리가 이루어지면서 사흘 간격으로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밤사이 이 전수조사를 통해 진천 도운병원에서 21명, 음성 소망병원 7명, 괴산 성모병원 3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병원에서만 확진자 31명이 더 나왔습니다. 이들은 모두 격리 상태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외부 접촉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번 전수조사에서 감염 여부를 뚜렷하게 판단할 수 없는 미확인 결과가 나온 격리자들도 여럿 있어서 이어지는 재검사에서 확진자가 더 늘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기존 확진자들을 모두 7개 감염병 전담 병원과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했고 밤사이 새로 나온 확진자들의 격리병상 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 병원의 최초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환자 교류가 잦은 진료 협력 관계여서 연쇄 집단 감염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충북에서는 청주 참사랑 노인 요양원 등 병원과 요양시설 관련 확진자가 열흘 동안 계속 나오면서 누적 확진자가 어제 기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월 20일 처음 지역 내 확진자가 나오고 10달 만인데요. 지난달 말까지 누적 확진자 300명대를 유지하다 이달 들어 김장 모임과 병원, 요양시설 관련 집단 감염으로 확진자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충북 누적 확진자는 1,033명, 사망자는 19명입니다. 지금까지 청주 보도국에서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네, 그동안 코로나19 감염자가 한 명도 없었던 전북 진안에서 어제 첫 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북에서는 요양병원 관련 추가 확진이 잇따르면서 누적 확진자가 800명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전주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지연 기자, 전북 지역 상황 전해 주시죠. 네, 전북 진안은 그동안 확진자가 한 명도 없어 이른바 청정 지역이었지만 어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진안의료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80대인데 폐렴 증세를 보여 검사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어 진안과 전주에 사는 해당 확진자의 가족 2명이 오늘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의료원 응급실을 폐쇄하고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북 내 다른 지역에서도 밤사이 추가 확진이 잇따랐습니다. 동일 집단 격리 중인 전북 순창 요양병원에서 3명이 더 감염돼 이 병원 관련 확진자가 60명을 넘었습니다. 또 국내 확진자의 접촉자 등도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아 이 시각 현재 전라북도 누적 확진자는 780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연말 연시 방역 대책을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 3일까지 식당에서 5명 이상 모임을 제한하고 주요 관광지 등을 폐쇄한다며 모임과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에서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 네, 법원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휴일인 오늘도 오후 2시쯤 대검찰청에 출근해 정직 기간 동안 밀린 업무 보고와 다음 달 시행되는 수사권 조정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윤 총장은 어제도 정직 9일 만에 출근해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 등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중대 범죄 사건을 우선 수사하되 소환 조사는 최대한 줄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총장은 또 가족과 변호인 접견도 온라인 화상 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형사 사법시설의 방역과 안전 확보를 최우선 업무로 인식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소속 직원의 1차 접촉자 21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주간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밀접 접촉자 10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정상 출근할 예정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해당 직원의 2차 접촉자로 알려져 그제 출근하지 못했지만 다시 정상 출근하게 됐습니다. 경북 경주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의심 사례가 나왔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제 해당 농장으로부터 폐사 등 의심 신고를 받고 간이 검사를 한 결과 항원이 검출돼 추가로 고병원성 검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병원성 여부 결과는 최대 3일 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즉시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파견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등과 함께 반경 10km 내 농장에 대한 이동 제한과 예찰 검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어제 사흘째 신규 확진자 최다 기록을 경신했고 특히 5명은 처음으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가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잦은 회식 논란을 사과하면서 조용한 연말연시를 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도쿄에서 황현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先日の私の会食の件は深く反省をいたしております。改めてお詫びを申し上げます。 5명 이상 회식은 자제해달라고 요청해놓고 정작 자신은 거의 매일 단체 회식을 한 데 대해 사과한 겁니다. 최근 일본의 해군 수뇌부가 집단 감염된 것도 회식 탓이었습니다. 음주를 곁들인 송별 회식에 16명이 참석했는데 우리의 참모총장격인 해상 막노장 등 8명이 확진됐습니다. 연말 사회 지도층의 일탈까지 겹치면서 일본의 코로나19 관련 수치는 연일 최악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는 사흘째 최다 기록을 다시 썼고 집중 치료를 받는 중증 환자, 사망자 역시 연일 기록을 경신 중입니다. 静かな年末年始をお過ごしをいただきたい。できる限り会合は控えていただき 이런 상황에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의 일본 유입도 처음 확인됐습니다. 結果などについてはですね、国民にしっかりと情報提供するよう、厚労省に対して要請というか指示をした。 스가 총리는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실패로 지지율 40% 선이 무너지면서
일본 정계에선 조기 퇴진설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 이외에 독일과 이탈리아 등에서도 확인되면서 전 유럽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화이자는 자사의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유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국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가운데 독일에서도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20일 영국을 다녀온 여성으로 공항에서 검사한 결과 영국에서 확산 중인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영국의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이 환자는 영국을 오간 사람과 접촉한 이력이 없어 이탈리아 당국이 감염 경로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에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33명 나왔습니다. 덴마크 당국이 최근 한 달 동안 양성 판정을 받은 7,800명의 유전자 물질을 검사해 발견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전체 검사량의 13%만 분석된 상태라 감염자 수치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이어지자 덴마크와 프랑스 등 40개국 이상이 영국에서 오는 입국자를 막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화이자가 자사 백신의 효력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We are testing to see if this new strain is equally sensitive to our vaccine and also will be neutralized by our vaccine. So I am optimistic, but we have.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브리핑에서 크리스마스 이후 전국 봉쇄를 배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다음 달에 통제 불능의 사태로 확산하기 전에 지금 바이러스를 틀어 쥐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즉답을 피한 이 말이 전국 봉쇄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KBS 뉴스 류서입니다. 미국 테네시주의 주도인 내슈빌에서 현지 시간 크리스마스 새벽에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내 한복판에서 차량 한 대가 폭발해 건물 수십 채가 파손되고 사람들이 대피했는데요. 수사당국은 고의적인 폭발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이영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엄청난 폭발음에 천장의 조명이 흔들리고 병이 들어있던 상자가 쓰러집니다. 미국 시각 성탄절 아침 6시 반쯤 테네시주 내슈빌의 시내 한복판에서 차 한 대가 폭발했습니다. 이 폭발로 거리에 주차돼 있던 차들이 불타고 주변 건물 수십 채가 부서졌습니다. 또 폭발 당시 현장에 도착해 있던 경찰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Right now we can report we've made 3 transports to area hospitals. None of those transports at this point are critical. 내슈빌 경찰은 폭발 30분 전 총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주차된 캠핑카에서 폭탄이 터질 것이라는 녹음된 음성이 들려와 폭발물 처리반을 요청한 뒤 주변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이 고의적인 행동이라고 보고 테러와 연관성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The police department, its federal partners, the FBI, ATF are conducting a large-scale investigation to this point. We do believe that the explosion was an intentional act. 수사당국은 폭발 현장에서 사람의 유해로 추정되는 것들을 발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히고 추가 범죄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We don't feel there's any concern in the downtown area of anything else right now, but we are doing it as a precaution just to search with our bomb dogs. 이번 폭발로 통신회사 건물도 피해를 봐 테네시주와 켄터키주의 일부 지역에서 전화 서비스가 중단되고 내슈빌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비행편도 통신 문제를 일으켜 일시 중단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이 최근 중국 해역에서 자국 해양경찰이 승선 검색한 한국 선박은 중국의 정제유를 밀수출한 혐의로 조사받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왕웨이 주한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언론에 보낸 자료를 통해 중국이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한국 국적 선박을 억류했다는 일부 한국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극히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한국 국적의 9,000톤급 석유화학제품 운반선이 최근 중국 마카오 인근 해역에서 중국 당국으로부터 승선 검색을 받았다고 밝혔고
이 선박이 도착하는 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추가 조사할 계획입니다. 북한이 평양의 코로나19 방역을 보강하고 조류 인플루엔자 AI에 대한 대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오늘 평양의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전하면서 평양시에서 제8차 당대회를 위한 비상방역전의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며 간부진이 방역 감시 초소를 빠짐없이 돌아보며 허점 파악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또 조선중앙방송은 조류독감 확산과 관련해 평양시 안의 가금 생산 단위에서 수의 방역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성탄절 반짝 추위는 풀렸습니다. 서울은 오늘 아침에 영하 2.1도로 어제보다 3도 높았고 한낮에는 7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4도 높겠습니다. 월요일인 모레까지는 평년 이맘때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런데 추위가 주춤하는 사이 다시 미세먼지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나쁨을 보이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까지 수도권과 충청, 대구와 경북은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내일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린 뒤에 바로 추워지진 않을 텐데요. 다음 주에는 화요일 오후에 북서쪽에서 차가운 대륙고기압이 세력을 뻗치면서 세미탄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연말 연시에는 매서운 추위 속에 충남과 전라도를 중심으로 눈이 내리겠고 특히 서해안 쪽에 많은 눈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강추위와 함께 눈 소식도 있어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낮 동안에 대기 중에 미세먼지가 떠 있어 시야가 부역해 보이는 연무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고요. 강원 동해안과 경상도 해안 지방에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7도, 강릉과 광주, 대구와 포항, 울산, 부산이 10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높아 어제보다 포근하겠고요. 평년 기온도 크게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5m까지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다음 뉴스는 2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